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김은강 튜브 방송입니다. 제가 한동안 여러 시청자님들을 뵙지 못했습니다. 남북통일당이라고 하는 사상 첫 탈북자들이 당을 창당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김정은의 행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창당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시간을 좀 내서 우리 시청자님들을 뵙는 일만큼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 전해드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추측이 아니라 팩트에 기초해가지고 김정은의 요즘 근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정찰 총국을 비롯한 김정은의 하수인들이 남북통일당의 창당을 막고 이걸 와해시키기 위해서 온갖 비열한 공작들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이 목표를 내건 남북통일당, 도대체 이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월 18일 탈북자들은 사상 처음으로 의기투합을 해서 대표 정당인 남북통일당 창당 발긴대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창당 발긴대회가 끝나자마자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와 메아리를 비롯한 북한의 해외 선전 매체들을 총동원해서 남북통일당의 창당에 대해서 아주 악에 바친 막말을 포함한 반박 기사를 내는 등 여러 가지 강력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3월 5일 날에 낸 기사에 따르면 인간 쓰레기들이 구역질 나는 창당 노름 토졸질을 했습니다. 자, 남북통일당 이에 개의치 않고 3월 6일 날에 창당대회를 했죠. 이 창당대회가 끝나고 몇 시간도 안 지나가지고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공격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자료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직접 당한 저희 경우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지메일 받은 편지 화면 리스트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3월 첫 공격은 3월 7일 날 맨 아래 3월 7일 날에 미래통합당 당대표 한교안입니다 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이게 북한이 보낸 해킹 메일입니다. 여기 3월 9일 날 어제 김정은 친서 관련 분석이라는 주제로 대표님 참고 드립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아주 장황한 편지, 즉 정식 분석 자료까지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제1야당 대표가 창당을 축하해주고 저한테 중요한 분석 자료라고 보내주는데 제가 이거를 클릭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빨리 보고 뭐라고 썼는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그런 필요성도 느꼈겠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매우 높은 경각성과 예리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각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메일을 클릭하기 전에 한 번 더 곱씹어 생각해 보았더니 정상적인 메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이었죠. 하지만 제가 반가운 마음에 클릭해서 보았다면 제 컴퓨터는 완전히 좀비가 됐고요. 저 이메일 계정이 해킹되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이런 공격 코드들을 제가 그냥 보내는 대로 받아서 클릭한다면 제 컴퓨터 안에 남아있을 자료는 없는 것이죠. 3월 또 9일 날에는 동시에 발신자가 마영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북한 인권투사입니다. 여기서도 뭐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보내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확인한 데 하면 해킹 메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6일부터 9일 사이 4일 동안에 북한은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깃을 정하고 무려 3번의 해킹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사전 보안 속에서 이 메일을 열고 그 안의 내용을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캡처를 떴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메일이죠.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미래통합당 당대표 한교안입니다. 남북통일당의 창당을 축하드립니다. 몇 시간 전에 한 창당식을 축하드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게 평양에 앉아있는 경찰총국의 그놈들이 몇 시간 전에 진행한 창당을 축하해서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발빠르게, 이렇게 속도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잘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 대표님이 모습을 보면서 보다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서로가 힘을 합치면 어려운 시국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긴밀한 소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 메일로 의견 주시면 있는 힘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얼마나 이게, 그러면서 이 뒤다 썼습니다. 참고로 김문수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보내드립니다. 대비적 내용이 있어서 비번을 설정하여 보내드리니 양해 바랍니다. 비번을 썼어요. 레터. 요거 칠하는 겁니다. 건성을 기원합니다. 황교안 배상. 자, 이거면 믿어야죠.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바로 이 밑에 있는 첨부파일, 이걸 클릭을 해야 되겠죠. 클릭. 편지. 뭘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할 거야. 클릭하는 순간에 저희들은 해킹에 걸려드는 겁니다. 다음 메일은요, 마영애 발신자 이름으로 보낸 건데, 이분은 진짜 실제 미국에서 용주하면서 북한 인권을 위해서 활동한 탈북 단체장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시간 되기를 기다려 메일 드립니다. 저와 조진애 씨 사이 분란과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딸뻘되는 조진애 씨와 법적 문제를 마무리하고 조 씨의 간단한 사과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잊고 싶어서 여러분이 귀중한 조언을 바랍니다. 여러분께 공유해 주시고 조진애 씨가 사과 한마디만 하게 하도록 전해주시면 저는 그와 손잡고 미국에서 북한 인권 해방을 위해 힘모아 가며 여러분의 투쟁도 적극적으로 기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증거라고 썼습니다. 6.13 조진애 위장 탈북 증거. 이건 굉장히 일반 탈북자들에서는 호기심 있는 이런 자료입니다. 클릭하고 싶습니다. 두 사이에서 알력관계와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마영애 씨하고 전화로 통화했을 때 그 상황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기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보류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이것도 바로 북한에 보낸 해킹 메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온 메일을 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김정은 친서 관련 분석인데 황교안입니다. 역시 대표님 참고 드립니다. 먼저 북한 상황에 대해 평가해 보면 북한은 과거와 달리 2월 24일에 평안북도에 3,000여 명 그리고 3월 1일에 평안남도 2,400명 강원도 1,500명 등 7,000여 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있다고 노동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 발표되어 있습니다. 또 김정은이 서한들을 자세히 분석했는데 왜 보냈느냐, 무슨 의도가 있느냐 하는데 뭐 분석은 그럴듯하게 썼습니다마는 여기서 몇 가지 눈에 두드러집니다. 대표님 참고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하죠. 참고를 드리는 게 아니라 참고하십시오.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참고 드립니다는 말은 안 하죠. 그 여기 보면 또 뭐인가 의학적 감시 대상자. 이것도 우리 용어가 아닙니다. 의학적 감시 대상자.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더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발표되고 나서 제가 바로 경찰과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바로 신고를 했고요. 어느 정도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이 메일들은 바로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특정한 대상자를
목표를 정하고 보낸 해킹이라고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하신가 이것은 이제 나중에 문제고 다른 문제이고 저는 오늘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북한이 저희 이메일 포함해서 남북정당 주요 관계자들 몇 명에게 이런 공격을 가했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자, 이게 북한의 사이버 해킹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보십시오. 어떤 해킹 공격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게 설마 북한이 했을까? 그냥 북한이라고 막 둘러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 보십시오. 잠재적인 해커가 그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중국이나 러시아나 아니면 뭐 이란이나 제3의 해커들이 있다 하면 그런 해커들이 남북통일당 창당하고 무슨 관계에 있으며 특히 저하고 또 몇 관계자들하고 무슨 그래 빼낼 게 있다고 계속 지켜보겠습니까? 러시아가 저희가 창당하든 말든 중국이 저희가 남북통일당 만들든 안 만들든 그게 무슨 그 사람들의 관계에 있겠습니까? 바로 김정은 조선노동당의 통전부와 정찰총국이 아니고서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자기들한테 위협이 되는 이런 남북통일당을 와해하기 위해서 그 내부의 핵심 정보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해킹 공격을 안 할 거란 말입니다. 북한이라는 게 이제 분명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위협이 다만 저한테만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일반인까지 북한이 특정한 공격 목표를 정하는 순간 제가 이번에 직면했던 것처럼 별의별 해유와 술수를 써가지고 저한테 접근한다면 언젠가는 방심된 마음에 클릭을 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제 계정 정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건 괜찮고요. 저희 컴퓨터에 이런 해킹 코드가 깔리는 경우에는 이 컴퓨터는 제 컴퓨터가 아닙니다. 제가 쓰고 제가 주인이지만은 이 컴퓨터는 저희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 컴퓨터는 모든 내부 정보를 한 정찰총국에 보내주게 되는 거죠. 제가 타이핑하는 모든 자료들 그대로 북한에 넘어갑니다. 저를 또 통해서 저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피해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서 바이러스들이 그 분포돼 가는 거, 바이러스들이 확산돼 가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 바이러스나 북한이 지금 퍼뜨리고 있는 이 컴퓨터 바이러스나 이치는 똑같습니다. 모두가 각성하고 모두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마음을 합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죠. 자,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각에 왜 중요할 것입니까? 저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는 북한이 명백한 선거 개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내전 간섭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희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와서 자유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당을 만들든 사회단체를 만들든 기업을 만들든 국회 작자들이 왜서 그것을 해박놓고 왜 저희 비밀을 털어가고 저희들을 뭐 쓰레기니 뭐이니 하면서 저희한테 또 대한민국 정부가 왜 탈북자들을 창당 못하도록 막지 않느냐 이렇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선거 개입이 아니고 뭡니까? 저는 정당을 만든 목적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의원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면 이거 선거 개입이 아닙니까? 그것이 반드시 우리 남북통일당의 항에서만 이루어질까요? 아니겠죠. 이런 것들은 바로 그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야당에 대해서 이런 공작이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선거가 제대로 벌어질까요? 이런 걸 방관해야 될까요? 청와대가 이런 공격 안 당하겠다. 여당이 북한의 공격 안 당하겠다. 그래서 이런 걸 그냥 모르쇠를 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김정은 가장 두려워하고 없애고 싶은 그런 새로운 조직이 바로 남북통일당입니다. 김정은을 건자에서 끌어내리고 북한을 남한과 자유통일하겠다는 아주 원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남북통일당의 창당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이 남북통일당이 꼭 성공적으로 창당을 해서 더 크게 세력화되고 어느 당도 보여주지 못한 그런 뚜렷하고 책임적이고 분명한 이런 통일정책과 함께 그걸 밀고 나가기 위한 이런 역량으로 거듭난다면 김정은한테는 정말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반드시 남북통일당을 꼭 창당에 성공해서 그 깃발 아래 진정한 자유통일을 바라는 남북한 국민들, 그리고 해외 탈북민들, 심지어 북한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결속해서 반김정은 전선을 형성한다면 김정은 멸망은 필연코 이루어질 것이고 자유통일은 기필코 실현될 것입니다. 이번에 남북통일당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북한의 특정 목표 해킹 공격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꼭 주목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번 해킹 공격은 매우 발빠르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킹 공격과 같은 것은 매우 주황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감히 개별적으로 목표를 선정하고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다 목표가 선정됐으면 이것이 아래에서 지시하달 돼가지고 어떤 공격으로 어떤 수법으로 누구에 대해서 공격할 것인가, 이게 다 계획이 만들어져 가지고 재가를 얻어서 이루어지자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데 창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정말로 몇 시간 만에 북한의 공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이 남북통일당 창당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관심과 이 역량을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번 해킹 공격은 그냥 일반인에 대해서 진행한 공격이 아닙니다. 저와 그리고 주요 당직자 몇 명에 대해서 아주 타겟을 가지고 집중한 이런 공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표님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창당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읽고 공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적고 거기다가 제가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파일을 첨부한 이런 고도의 수법, 이런 것들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진행하던 이런 해킹 공격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세 번째, 아까 사례를 제가 세 가지 보여줬는데요. 해킹 공격 수법을 보면 매일 그럴듯하게 쓰고 거기다가 첨부 파일을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첨부 파일을 클릭했을 때 저희들은 해킹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어저께 보낸 메일에서는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그냥 메일만 쭉 그냥 썼죠. 이게 왜 이럴까? 여기는 그들의 매우 고도의 수법이 있습니다. 첨부 파일이 없는 메일에서는 실제 사실을 전합니다. 강규환 대표가 직접 보내는 것이라니까 제가 이것을 중요히 여기고 계속해서 그들과 연결 맺어 나가도록 제가 이 메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수신 확인용으로 보내는 것이고, 앞에서는 무조건 던져봤는데 메일은 읽었는데 첨부 파일 제가 클릭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지금 걸려들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보긴 보는구나, 의심은 안 했네. 근데 첨부 파일이라고 하니까 이거 긴가민가 하고 있구나. 그러면 좀 더 어떤 사실 비스름한 걸 줘가지고 제가 다음번에 보내는 첨부 파일은 꼭 읽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쓰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이렇게 특정 대상에 한한 초정밀 해킹 공격을 해대고 또 우리 당의 창당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정밀 해킹 공격을 가하고, 그리고 북한 정찰총국과 노동당 통전부가
달려붙어서 저희 창당을 방해하고 나서므로써 남북통일당의 창당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북통일당의 당직자들과 전체 당원들, 모든 당원들은 북한의 이런 집요한 방해책동과 그리고 해킹 공격에 대해서 이미 다 통보를 했고요. 또 어떤 방해책동에도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창당을 할 필요한 대책들을 제가 취했습니다. 4월 15일 총선까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노력과 또 정열을 다 바쳐서 반드시 남북통일당이 이번에 제도권 정당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고조합니다. 자유로운 북한, 통일된 대한민국을 원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탈북자들이 김정은이 가장 눈에 가시가 될 그의 치명적 아킬레스건이 될 남북통일당의 창당에 대해서 적극적인 후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김강튜브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